안녕하세요. 익명의 도시입니다. 도시와 문명 시리즈의 네 번째 영상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난 영상에서 비아테네인들이었던 소피스트들이 아테네의 민주주의, 철학, 역사와 과학을 발명하고 발전시켰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아테네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비극과 희극을 만들었습니다. BC 5세기의 아테네에서 연극은 오늘날 TV의 시트콤만큼 인기가 있었습니다. 당시의 극작가는 현대 극작가보다는 텔레비전 스타나 스포츠 영웅과 같은 인기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아르놀터 하우조와 같은 마르크스주의 역사가는 극장이 미묘한 국가 조작의 수단임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칼 포퍼가 최초의 전체주의자라고 언급했던 플라톤은 시가 국가의 통일성을 파괴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의 유명한 저서인 국가에서 시인을 추방해야 한다고 주장하기까지 합니다. 연극은 20세기의 TV와 마찬가지로 시청각 예술이었습니다. 연극은 읽히는 것이 아닌 관람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록은 일부분입니다. 현재 약 2,000명 정도의 고대 그리스 작가의 이름이 남아있지만 나머지는 기록들이 사라졌습니다. 또한 당시의 구어, 말하는 언어의 힘은 강력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 극장을 넘어 의회나 법원, 그리고 시장에서의 철학자들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구어의 힘은 서사시의 암송가 또는 가수가 경쟁하는 위대한 종교 축제에서 정점에 도달했습니다. 고대 그리스 문학의 첫 번째 흔적은 기원전 8세기 후반부터입니다. 이는 그리스인의 문자 발명 시기와 일치합니다. 그 시작은 여러분들도 잘 아는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입니다. 그리고 책은 기원전 6세기 말에는 발명되었습니다. 그러나 시는 강력한 집단적 구술 전통, 다시 말해서 노래가 불려지고 시인의 감정을 표현한다는 서정적인 전통에서 출현했습니다. 시인들은 보통 작곡가들이었고 대부분의 음악은 시와 함께 했으며 합창곡은 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말로 전달되든 글로 작성되든 모든 시가 공유한 것은 그리스어였습니다. 그것은 매우 명확한 언어였고 에둘러 말하거나 모호함이 없이 정확하고 간결하고 직접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교한 구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틴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어는 하나의 문장 내에서 복잡한 아이디어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인은 특히 자연스럽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그렇게 합니다. 여기에서 요점은 그것이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언어로 전달하는 것에서 기인하는 그리스의 문학은 아테네인들에게 사실상 친숙한 예술이었습니다. 원시적인 토착 뿌리인 말로 전달하는 것에서 생겨나 서사시, 비극, 희극까지 모두 그렇습니다. 심지어 역사조차도 이야기 형태의 고대 예술에서 유래했습니다. 따라서 당시의 관객들에게 서사시와 희곡은 모두 친숙한 예술이었습니다. 관객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시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면서 뚜렷한 변주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극장은 우리 시대의 극장과는 다르게 인기 있는 행사 장소였습니다. 배우는 최대 14,000명의 청중과 의사소통해야 했으며 이는 표정이 아니라 몸짓, 움직임 및 무엇보다도 목소리로 하는 의사소통을 의미했습니다. 연극에서 합창은 노래로 불려지는 것뿐만 아니라 직경이 거의 90피트인 원형 댄스 무대에서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데 사용되었고 이러한 춤들은 웅변적이고 다양하며 심지어 격동적이었습니다. 당시에 음악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의 연극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이 당시의 그리스 문명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아테네인은 이웃 국가들로부터 여러 가지 것들을 빌려왔지만 그것들을 독특하고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이오니아 지역의 서사시 암송에 기반하여 자신들의
아티키식 대화를 순수한 아테네인의 발명품인 도리아식의 대화인 합창노래들과 결합하였습니다. 아테네인들은 종교 축제를 위해 연극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아티키 지역의 다산 의식에서 발생했으며 수세기 동안 춤과 무언극을 포용하는 복잡한 민족 예술로 진화했습니다. 아테네의 경제 발전으로 인해 주변 아티키 지역의 사람들이 도시로 이주했을 때 그들은 축적된 문화적인 역량을 도시로 가져온 셈이었습니다. 따라서 아테네의 극작가들은 고대 신화를 사용하였고 이는 일반적인 희곡의 소재였고 더 중요한 것은 극작가들과 연극의 관객들이 보편적인 인간의 문제로 그것들을 식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의 연극은 극장, 대중 및 재능 있는 사람이 모여 독특한 결합, 다시 말해 단순한 농민 의식을 정교한 예술로 만든 것입니다. 연극에는 인간의 선택, 기술의 개선, 인간의 믿음과 행동에 대한 복잡한 심리적이고 철학적인 문제를 통합하는 것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초기에 극작가는 시인이자 작곡가이자 안무가이자 배우이자 감독의 역할을 다 맡았습니다. 그리고 큰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는 배우라는 직업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기원전 449년에 최우수 주연 배우를 위한 상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점차 배우의 인기와 명망이 시인의 그것을 넘어섰습니다. 비록 연기는 하지 않더라도 극작가들은 연극을 제작, 다시 말해 리허설을 감독하고 작품을 통제하고 음악, 안무 및 디자인을 감독하고 종종 연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16세기 런던 섹스피어가 활동하던 시기와 비슷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공연되었던 연극들은 현재 거의 대부분 상실된 상태입니다. 단지 걸작들의 단편적인 일부만이 남아있기 때문에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그리스의 예술을 이해하는 데 있어 우리가 명심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들은 서양 예술의 많은 것들을 창조해냈지만 정작 그리스인들은 그들의 예술에 대해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에서 예술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술가를 단지 장인으로만 여겼습니다. 아테네인에게 진정한 예술은 신들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아테네인들은 화가, 조각가, 금속 세공사 또는 건축가를 작가, 음악가, 철학자만큼 신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로 생각했습니다. 아테네인들은 작가, 음악가, 철학자를 진정한 창조자로 여겼는데 아테네인의 생각에는 작가, 음악가, 철학자만이 그들 자신으로부터 모든 것을 끌어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에게 영감을 준 신으로부터 모든 것을 끌어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 다른 형태의 예술에 대해서는 아테네인들은 그것을 주로 기술적인 영역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들은 기술적인 영역의 예술을 테크네라고 불렀는데 이는 시인이나 음악가가 알고 있는 소피아하고 상당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당대의 아테네인들의 눈에는 기술적인 영역의 예술가는 그의 영감의 질이 아니라 그의 솜씨의 탁월성과 그의 눈의 확신에 의해서만 다른 노동자들과 구별되는 존재였습니다. 당시 아테네에서 후대 르네상스인과 비교될 수 있는 사람은 조각가, 화가, 금세공인이자 건축가였던 페이디아스였습니다. 르네상스 초기의 인물들처럼 그는 장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인식의 차이, 테크네와 소피아의 구별이 발생할까요? 그것은 예술의 목적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사실 소크라테스가 말했듯이 그리스인들에게 예술은 목적을 달성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연극과 마찬가지로 예술은 종교의 일부였고 그리스의 동상이나 그림은 항상 목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목적은 신성을 대표하고 이것을 사원과 연결시키고 봉헌 제물로 신에 대한 존경을 표하고 죽은 자를 기념하고 종교와 민족 생활의 위대한 주제를 말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당시 아테네의 지도자였던 페리클레스는 아테네 동맹국들로부터 받은 곡물의 돈이 예술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개인적인 작품을 제작하는데 더 관심이 있었던 이후 시대의 예술가들이 겪었던 환경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다른 영역과 마찬가지로 그리스 예술의 영광은 아테네의 영광이었고, 기원전 5세기 전반기의 황금시대에 그 모든 것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기원전 5세기 후반기에 아테네는 반박할 여지가 없는 그리스의 지적, 예술적 중심지였으며 모든 부분의 예술가들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분야처럼 그 기원은 다른 곳에 놓여 있습니다. 입지와 정치적 관계에 있어서는 절반의 아시아인 이오니아로부터 청동 주조에 대한 지식, 대리석의 아름다움에 대한 인식, 실용적인 작업, 은혜와 섬세함의 정신을 배워왔습니다. 따라서 5세기의 아테네 예술은 정신적인 측면에서 이오니아식입니다. 파르테논 페디먼트, 포레주스 아프로디테 또는 파에오니우스의 나이키에서 여성의 형태는 가벼운 휘장을 통해 나타납니다. 도리안 침략자들은 펠로폰네소스와 남부 이탈리아와 시칠리아의 식민지에서 반대되는 특성인 거침, 운동, 사실주의, 금욕주의, 절주, 에너지를 가져왔습니다. 기원전 500년경에 이러한 반대 전통이 융합됨에 따라 그들은 아티키 예술의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아테네의 예술 중에 건축은 그리스인에게 다른 예술을 담아내는 그릇과 같았습니다. 조각이나 희곡처럼 아테네의 건축은 대중의 후원에 의존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아테네의 사람들이 개인주택의 내부 공간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인해 건축물은 동시대의 동양지역이나 다른 지역보다 작고 덜 웅장했습니다. 그리스의 도시국가는 돈이 적었고 노동력은 더 적었고 상대적으로 개인은 덜 부유했습니다. 당연히 그리스의 사원은 이집트의 피라미드에 비해 규모가 작았습니다. 아테네의 건축에서 사원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잘 알려진 파르테논 신전이 가장 큰 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르테논 신전은 올바른 비율에 대한 고대 그리스인의 거의 강박적인 관심사에 기반을 둔 건물이며, 그들은 이 파르테논 신전을 통해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찾으려 했습니다. 파르테논 신전의 윗부분의 띠 형태의 장식인 프리즈는 인간과 신, 아마도 신화적인 행렬을 묘사합니다. 이것은 앞서 언급한 페이디아스의 걸작입니다. 조금 의외의 사실은 현재 우리는 기원전 5세기 그리스 아테네의 건축가들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합니다. 이는 비록 기록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이름이 많이 남아있는 극작가와 철학자와는 대조적인데, 앞서 언급한 것처럼 건축가의 영역이 테크네에 속했고 극작가와 철학자의 영역을 소피아라고 구분지어 생각한 아테네인의 관점을 고려하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도시국가 아테네에서 국가적인 건축가의 흔적은 없으며 기록에 의하면 그들은 하루에 1드라크마를 일당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이 정도의 일당은 숙련된 장인을 위한 급여였지만 단지 생계수당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건물 내부는 조각품과 정교한 예술품들로 장식하였습니다. 기원전 6세기 내내 그리스 조각가들은 인간의 복잡한 해부학을 이해하고 그것을 조정된 전체로 표현하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주제와 관계없는 세부사항, 예를 들면 입, 코, 팔, 다리를 생략했던 이전 시대의 예술가와는 달리 기원전 500년이 되자 그들은 신체의 세부사항, 뼈, 근육, 힘줄, 정맥 등을 조각으로 표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행동과 느낌을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움직임은 자연주의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예술가들은 옷과 신체의 관계에 대해 씨름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성들의 경우에는 레슬링 연습장인 팔라이스트라와 체조대회에서 나체로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여성들은 그렇지 않아서 예술가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주요 문제는 신체의 움직임에 천을 적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5세기 전반까지만 해도 여전히 실수가 많았습니다. 그래도 예술가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했고 이러한 과정은 누적되었습니다. 기원전 500년경에 접어들자 예술가들은 이 문제를 거의 해결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자연에 대한 모방이 아니라 이상적인 형태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은 초인적인 평온함을 지닌 신처럼 무표정하게 표현되었습니다.
그리스의 예술에서 조각가는 가장 아름다운 얼굴을 만들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흐름의 이면에는 명심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스인들은 예술작품의 시각적인 측면을 지배하는 수학적 비율에 기초한 미적 이론, 예를 들면 황금 비율에 대한 식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스인들은 예술가가 알몸의 운동선수, 천을 두르고 있는 여성, 신들의 고정관념화된 특징들과 같은 전통적인 주제를 다룰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예술적인 요구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종교적이자 애국적인 삶의 중심 비전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원했던 독창성은 주제가 아니라 렌더링, 조화, 모델링에 있어서의 독창성이었습니다. 이는 한마디로 앞서 언급했던 테크네였습니다. 이는 2000년 뒤에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에 등장했던 동일한 정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리스인들의 예술은 여전히 종교적이었습니다. 예술은 신들과 죽은 자들을 기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술은 사원을 장식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에서의 예술은 이집트와 동양에서와는 다르게 종교에 의해 속박되지 않았습니다. 기원전 6세기부터 그리스인들은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예술을 이성의 작품으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인들은 그들 자신과 도시를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의 신들은 보통의 불멸의 존재들보다 더 크고 강력하고 더 아름답지만 인간처럼 옷을 입고 인간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었고, 이 점은 그리스의 예술가들에게 비교할 수 없는 큰 이점을 제공했습니다. 그리스의 예술은 건강하고 활발한 인체를 찬미했으며, 반면 건강하지 못함, 노년기, 추함 또는 질병을 배제했습니다. 오늘은 기원전 5세기경의 아테네의 예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은 아테네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로 계속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익명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